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 입니다. 지은이는 정신과 의사 토미, 펴낸 곳은 서삼독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팔로워 38만 명, 2030 독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다. 15년간 정신과 클리닉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15만 명 이상의 내담자를 만났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따로 있나 봐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죠? 저는 15년간 15만 명 이상의 수많은 환자를 만나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두 가지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운이란 무엇일까? 운 좋은 사람이 정말로 따로 있는 걸까? 운명이란 게 있다, 없다는 것은 제가 감히 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정신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유난히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표에 맞게 또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생각과 행동이라니 뻔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결론에 이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생각이란 건 어느 때고 비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처음 의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말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살기 힘들다고 투덜대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런 사람들과 정말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이럴 때 정신과 의사로서 저의 역할은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스스로 행동을 교정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운이 좋아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건 걱정거리나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운이 좋아지고 싶은 것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은 결국 같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상담해온 정신과 의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운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존재할까요? 운명은 누군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평소에 생활태도, 사고, 행위가 쌓이면서 점점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편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듯 해서 저의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신과 의사와 작가라는 두 가지 소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잘 맞는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상상했던 인생은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는 사람의 마음을 두근두근 설레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만드는 작가라는 직업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과 수련일을 거치는 사이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가슴 한편에 밀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서점에 가는 것은 변함없는 일과였고 나라면 어떤 글을 쓸까라며 고민도 계속했습니다. 언젠가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생활을 하면서 나와 가장 어울리는 진료과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나온 답은 바로 정신과였습니다. 정신과는 제가 좋아하는 철학이나 문학과 공통된 부분도 있고 진료할 때 언어 감각이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신과 의사라는 위치에 만족하며 일하던 중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내과 클리닉을 이어받았습니다. 내과 클리닉에는 치료 중인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환자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지요. 내과 공부를 다시 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동시에 누워 계신 아버지도 돌보았습니다. 내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는 하는 일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기에 저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1년 정도 이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랫동안 슬퍼하는 제 모습을 지켜보던 저의 동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로그라도 시작해보면 어때? 예전부터 너는 글 쓰는 걸 좋아했잖아. 그래,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 그래서 종종 글을 썼었어. 그때 저는 다시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블로그의 글은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것 같아 나만의 특별한 일상을 올려보기로 했지요. 그뿐이라면 소재가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 있으니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코너도 같이 해보기로 합니다. 그 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몇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있지요. 그 과정에서 역시나 정신과 의사가 적성에 더 맞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고향에 있는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와 작가 되고 싶어 했던 직업을 두 가지나 갖고 있지요. 제가 지금의 행복을 찾게 된 것은 항상 제 염원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지게 하는 기본 생활 습관.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고 지켜본 결과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시나요? 정직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에게도 운이 좋아질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스님 같은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착실함, 다른 사람들과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 정도는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둘,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과 운이 무슨 상관일까요?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 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운을 생각할 때 돈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운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중에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은 인간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인간관계 관리와도 연계되어 있는 법입니다. 돈이 없으면 삶의 다양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는 탓에 가장 좋은 선택지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3가지 습관. 첫째,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둘째, 시간을 잘 지킨다. 셋째, 돈을 소중하게 사용한다. 이 3가지를 확실히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라고요? 자신이 이 3가지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 둘, 흔들림이 없다. 셋,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튼 그냥 운이 좋아지면 좋겠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얻어야 기쁜지 스스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둘, 흔들림이 없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 바라는 것은 살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달라졌는데 지나온 것들로 막혀 있으니 무슨 일이든 제대로 풀릴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것은 환경에 맞게 목표를 조금씩 수정할 수도, 그 목적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을 바꾸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할 거라고 최소 5kg은 빼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매번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밀가루와 야식을 모두 끊고 닭가슴살과 방울토마토만 먹으면서 열심히 관리하지만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못 가 허지부지 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주변 사람에게는 말로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란 이미지만 남습니다. 이런 경우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나한테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 최소 3개월 정도는 지속해야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점검하는 것은 곧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행운을 찾아내는 법.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운을 쳐다보며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기 앞에 놓여있는 행운은 미처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정기적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이것도 글로 쓰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매번 개수를 정해 놓습니다. 틀을 딱 정해 놓아야 깨닫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10개씩 자신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쓴다는 규칙을 정해둡니다. 시험삼아 저도 써보겠습니다. 1. 비교적 평온하게 지낸다. 2. 동반자와 기분 좋은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 3.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몇 명 있다. 4. 어머니가 건강하시다. 5. 일이 안정되어 있다. 6. 글을 쓸 수 있다. 7. 건강하다. 8. 반려동물이 귀엽고 건강하다. 9. 병원 직원들과 함께하는 점심시간이 즐겁다. 10. 곧 있으면 주문한 피아노가 도착한다. 지금 막 떠올린 것들을 써보았습니다. 10개를 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여기고 의식하지도 못했을 항목도 있습니다. 역시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적어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마법은 없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행동하는 것이 운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